이 이야기들은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닌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해 전 제왕절개로 첫 딸을 낳은 애기 엄마인데 그 당시 저는 오줌줄도 안 뺀 상태에서 시어머니에게 잔소리 날벼락을 맞고 한참을 병실에서 눈물바람으로 앉아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참 서럽고 서운했었는데 세월이 가고 이렇게 또 복수할 날이 찾아오니 세상은 참 공평하네요. 제가 사는 곳이랑 애 낳은 산부인과랑은 차 타고 30분 거리이고 시댁은 경상도 포항이며 시부모님 2분, 시동생과 신우까지 새 생명을 보겠다고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제 병실에서만 진을 치고 계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들은 저 쉬러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 배려 없는 시댁 식구들은 삼시세끼 밥 때만 되면 저희 남편을 쪼르르 데리고 나가 밥 먹고 바로 오겠다 나가서는 늦은 오후가 돼서야 들어올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근처 사시는 시댁 작은어머니까지 불러 차 한잔 마시고 오겠다고 제 남편을 쪼르르 데리고 나가서는 또 하루 종일 밖에 있다 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들이 옆에 있어야 든든하시대요. 그럼 저는 시아버님이랑 시동생들이랑 할 말도 없이 마주 앉아 어색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저도 참 미련했지요. 멀리서 오셨기도 했었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고 저희 집에 가 계시라고 하면 왔다 갔다 차비 든다시며 그냥 있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저 참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그 먼 길 며느리 보겠다고 오신 분들에게 싫은 소리가 할 수 없으니 꾹 참았었는데 3일이 넘어가고 4일째가 되니 저도 점점 한계점이 오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요. 그 당시 저희 결혼 3년 차였는데 이번이 저희 집 2번째 방문이셨습니다. 너무 멀기도 하고 하시는 일이 있으셨으니 자주 못 오시기에 이해했었는데 왜 하필 지금인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때 오시라고 할 땐 한사코 안 오시더니 4일째가 되니 이번엔 근처에 사시는 시댁 친지들을 저희 집에 모두 초대해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밤새 먹고 노시겠다는데 이 상황을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주인이 꼭 있어야 한다며 저희 남편을 빌려달라시곤 저보고 간호사 있으니 밤에 혼자 있을 수 있겠냐 물어보셨습니다. 멍청한 남편 역시 이제 수술한 지도 벌써 4일째가 되었으니 혼자 있어도 될 거다 라는 병신 같은 말만 하길래 네가 왜 산후휴가가 있는 거냐?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진작 빼야 할 오줌줄을 아직까지 끼고 있는 네 마누라는 안 보이냐? 네 새끼 낳은 마누라 간호하라 회사에서 준 휴일이니까 이젠 적당히 하고 시어른들 당장 보내라 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와 손녀를 보러 오신 건지 지네 집안 사돈의 팔찌까지 불러 밤새 파티를 하러 모인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사는 지역이 충남 쪽에서도 온천이 유명한 지역인데 시어머니는 우리가 이곳에 또 언제 와보겠냐 하시며 매일 아침마다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온천을 가십니다. 이때도 언제 내 아들이랑 있어보겠냐 하시며 항상 저희 남편을 보디가드처럼 옆에 끼고 데리고 다니셨고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은 저와 아기는 안중에도 없이 내려가지도 않으시고 놀러만 다니시기에 이로써 저는 하루 종일 병실에 혼자 남게 되니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저녁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위해 내려가실 때도 되지 않았냐 했더니 남편은 차마 어른들이 상처될까 그 말을 못하겠다 합니다. 내려가실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내려가지 않겠냐 하네요. 그럼 나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네 마누라는 상처받아도 되는 거냐 하며 화를 냈더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알겠다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밖에서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는지 잔뜩 화가 나서는 저한테 다짜고짜 다른 이유로 막 화를 내시는 거네요. 이유인즉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보내준 택배가 있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청개 먹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시며 남편이 아닌 저한테 오히려 화를 막 내시는 겁니다. 그 한약은 3개월 전 시어머니가 욕 넣고 귀한 맏아들한테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필히 꼭 챙겨주라고 전화를 주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식탁 곁에 두고 챙겨 먹으라 남편한테 잔소리 했더니 먹기 싫은데 왜 자꾸 먹으라 스트레스를 주냐 짜증을 냈고 먹기 싫으니 깜빡 잊었다 거짓말까지 하며 안 먹더라고요. 하여튼 남편은 한약을 싫어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안 먹는데 그걸 제가 어찌 먹이나요? 가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남편이 한약을 안 먹으려 한다 말씀도 드려봤지만 그래도 억지로 먹이라는 말뿐이셨습니다. 남편도 한약을 거부했고 저도 제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 어느 순간 잊고 지냈었는데 이렇게 애 낳고 병실에 누워있는 저한테 갑자기 오셔서 한약 안 챙겨줬다 온갖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리곤 네가 가라고 안 해도 내가 내 발로 갈 테니까 걱정 말아라 하시고는 그날 진짜 시댁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셔서 저를 참 힘들게 하셨네요. 더 기가 막힌 건 며칠 후 퇴원하고 아기랑 산후조리원 가기 위해 잠깐 집에 들렸는데 쓰레기통과 주방엔 온갖 시켜먹은 잔해물들과 더 기가 막힌 건 며칠 후 퇴원하고 아기랑 산후조리원 가기 위해 집에 잠깐 들렸는데 쓰레기통과 주방엔 온갖 시켜먹은 잔해물과 냄새로 가득 차 있고 설거지도 그대로 쌓아놓고는 양심도 없이 그냥 가신 겁니다. 남편한테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뒀냐 물어보니 그동안 본인 식구들 신경 쓰랴 저 신경 쓰랴 또 병원 왔다 갔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련한 남편이 믿기도 했지만 부모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까지 있었는데 얼마나 한심한지 진짜 욕밖에 안 나왔습니다. 너무 지저분해 그대로 둘 수 없어 일단 쓰레기통을 먼저 치우고 있었는데 쓰레기통에서 빈 편지 봉투가 5개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도 써 있었고 아기 탄생 축하, 순산해서 다행 뭐 이런 축하 내용들이 나와 남편에게 뭐냐 물어봤더니 시어머님이 어른들에게 받은 보조봉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 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 아무래도 본인 엄마가 다 가져가신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멍청한 남편이 또 그냥 보낼 수 없어 본인 식구들에게 가실 때 차비하라 30만 원도 찔러드렸었고 그동안 쓴 식비와 온천비 모두를 저희 남편 카드를 줘서 그걸로 다 쓰셨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저희 시댁에서는 제가 본인들 소녀 낳았다고 20만 원 손에 꼭 쥐어주고 가셨을 뿐이었는데 이 상황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컸네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정말 저희 모녀 보러 오신 게 아니셨고 한몫 챙기러 오신 듯 했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뭐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있냐시며 욕을 하시네요. 그리고 죄송하게도 친정엄마는 제가 산후조리원 가 있는 동안 시댁 식구들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집을 싹 뒤집어 엎어 청소까지 다 해주고 가셨습니다. 하여튼 이 일은 몇 년 전 일이었고 여차저차 전 이혼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누이가 아기를 낳았다는 연락이 와서 아기 보러 포항으로 내려오라 시어머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신우는 순산을 해서 찾아갔는데 그날도 저희 집에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는 신우 집에 가까운 친척들을 모두 다 불러 2박 3일 파티를 하시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 때와 마찬가지로 음식은 거의 다 나가서 사 먹거나 시켜 먹어 저는 별로 할 건 없었는데 그 치우는 마무리를 항상 저만 시키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좀 짜증이 나서 가는 날 남편이랑 함께 치우겠다 핑계를 대며 전 애만 보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시켜주는 거 먹고 잠만 자고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부조봉투에 대해 여쭤봤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가져가시긴 했었지만 그래도 친척들이 얼마를 했었는지 알아야 우리가 또 그 액수만큼의 부주를 할 수 있겠냐 하며 설득을 했더니 슬슬 부시더라고요. 그 당시 반지 한 돈까지 총 140만 원가량이 들어왔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돈 뭐 하셨냐 물어보니 신우 대학 졸업 때 옷 사주고 돈 더 보태 도련님이랑 해외여행까지 보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우리 아기 위해 들어온 돈인데 왜 저희한테 허락도 없이 어머니 마음대로 막 쓰셨냐 하고 물었더니 이 돈 내 돈이 어딨냐? 필요한 사람이 쓰면 그만이지 이러시며 이젠 그 이야기를 그만하자시더니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으시던데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하여튼 연속 이틀 시댁 사람들을 불러 술파티 하시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신호 보러 병원 가자 하시길래 전 좀 쉬며 그냥 있겠다 했더니 그럼 네 신우 병원에서 퇴원해 오면
내가 집에서 산후조리 해줘야 하니까 네가 우리 딸 집을 싹 청소해놓고 이불도 다른 사람들이 써서 더러울 테니까 싹 다 빨아넣어라 하십니다. 너무 어이는 없었지만 일단 예 대답만 했고 시어머니 나가시고 작정을 하고는 그분 가방에 있는 봉투를 꺼내 150만원 제 가방에 챙겨놓고는 남편 보고 우리 집으로 빨리 가자 하며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희가 도착할 때쯤 시어머니 전화 왔길래 저희는 급한 일이 생겨 우리 집에 가고 있다 말씀드리니 아니 여기 이 난장판 같은 집을 왜 안 치우고 갔니? 하시며 저한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가방에 돈이 없어졌는데 저보고 혹시 봤냐 물어보시기에 우리 아기 태어났을 때 가져가신 돈 150만원 그대로 제가 꺼내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신지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금액이 안 맞답니다. 본인이 꺼내간 건 분명 140만원인데 왜 10만원 더 가져갔냐 열내시기에 그동안에 이자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왜 도둑년처럼 말없이 가져갔냐? 또 소리를 지르시길래 그럼 어머니도 그때 왜 도둑년처럼 우리 허락도 없이 가져가셨어요? 그때 분명 어머니 말씀하시길 가족들이 준 돈으로 뭘 네 돈 내 돈 따지냐 필요한 사람이 먼저 쓰면 그만이라 하셨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며 오히려 제가 화를 좀 더 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할 말을 잃으셨는지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자로 돈 내놔라 하시길래 아무 대꾸도 안 했더니 그 이후 수십 통의 전화가 계속 왔었지만 전 안 받았습니다. 왜냐? 돈 주기 싫었거든요. 그 이후 생신 때도 예의상 용돈 10만원만 딸랑 보내놓고 사랑하는 어머님 생신 축하해요 이렇게 여우같이 문자만 보내놨습니다. 저도 진심은 없습니다. 남편 통해 같이 한번 내려오라길래 왔다 갔다 차비도 비싼데 뭘 또 보시려 하냐면서 혹시 차비 주시면 내려가겠다 하고 문자 보내놨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에는 애아빠만 보내겠다 문자만 한 통 딸랑 보내놓고 그분께 오는 문자와 전화 연락은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으면 돈 달라고 하실 게 뻔하거든요. 이로써 진짜 그동안에 묵었던 채증이 싹 내려가며 너무도 고소합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신우집에서 산후조리 해주신다길래 그때 신우집 나오면서 제가 소심한 복수로 바닥에 청소하기 좀 힘들게 식용유도 쭉 뿌려놓고 여기저기 더 어질러 놓고 나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그때 청소하시느냐 엄청 죽을 고생하신 것처럼 시어머니 당신도 직접 당해보셔야지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실까 싶어 그랬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